노후에 삼식이가 집에 있으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네. 사실 밥이라는 게 차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치우는 게 또 맞아요. 힘들어요. 사실 은퇴하면 하루 한 끼 말고 두 끼는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간식까지 달라? 아,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네. 생활비에서 이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만 계시다 보면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은퇴했다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요즘 저속 노화만큼 인기가 있는 게 저속 은퇴입니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건 책을 내셨다고요? 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예. 네. 자, 여기 들으시죠. 네,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뭐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좀 뜨거운데, 작년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올해 시장이 좀 뜨거울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기획을 한 거고요. 사실 뭐 빨리 사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차근히 언젠간 우리가 또 아파트를 사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눈 책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아파트를 사기까지. 우리가 막 뭐 오르면 막 관심을 갖고 또 잠잠하면 또 관심을 끄고 그러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늘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니까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시드머니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사실 분들, 그리고 아직 뭐 생각 없는데 하셔도 결국엔 사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 권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지난해 정년퇴직하고 이제 집에만 있어요. 애들은 다 독립해서 부부 둘이 살고 있는데요. 솔직히 은퇴하면 지출이 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생활비가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회식이다 뭐다 하고 바쁘게 다니다가 이제 집에만 있으니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줘야 하는 건 기본이고, 자꾸 간식 달라, 심심하니 드라이브 겸 외식하자, 이런 요구가 끊이질 않습니다. 식비만 한 달에 7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솔직히 저는 옷도 안 사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하는데 오히려 카드값은 올랐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아껴보려는데 하루 세 끼를 다 집밥으로 하자니 장 보는 돈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외식 줄이자고 하면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이에요. 혹시 저처럼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살림하면서 돈 아끼는 법,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살림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사연이. 네. 요즘 사연자분처럼 은퇴 후에 생활비 늘어나는 사례가 좀 흔한가요? 네, 흔한 게 아니라 사실 거의 100%입니다. 아, 100%.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생활비는 5일 근무 2일 휴식 시스템의 생활비죠. 자, 그런데 이게 은퇴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습니까? 회사를 안 갑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해방감 때문에 오히려 더 요일마다 다 스케줄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쉰다고 이것저것 한다. 오히려 은퇴하고 굉장히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이자하고 교육비를 빼시고 남은 순생활비의 1.5배에서 2배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죠. 네. 그러면 요즘 장바구니 물가도 또 외식 물가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식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 좋을까? 생활비 중에서도.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사연 주신 분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줘야 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걸 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후에 삼식이가 집에 있으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네. 사실 밥이라는 게 차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치우는 게 또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여기 사연자님이 아무래도 아내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전업주부로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은퇴하면 하루 한 끼 말고 두 끼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뭐 옛날처럼 뭐 밥 세 끼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간식까지 달라? 아,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네. 생활비에서 이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만 계시다 보면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은퇴했다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요즘 저속 노화만큼 인기가 있는 게 저속 은퇴입니다. 은퇴를 어떻게 저속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속 은퇴라는 게 뭐냐? 뭐 우리말로 하면 반퇴, 영어로 세미 리타이어먼트인데 네. 이게 5일 근무 2일 휴식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휴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하고 나서 큰 소득이 없더라도 5일 근무 2일 휴식을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 자,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5일 근무 2일 휴식이었던 거를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 여기서 말하는 3일 사회활동이 뭐냐? 네. 요게 이제 세컨 잡이죠. 아. 근데 이 은퇴 세컨 이후에 할 그렇죠. 직업. 세컨 잡을 만들고 사실은 진짜 이렇게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안 만들고 딱 나와서 이제부터 뭐 하지? 일주일 내내 이러면은 생활비 늘어나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 그럼 한번 여러분 은퇴 안 하신 분들 어때요? 지금은 5일 근무하고 2일 쉬는데 네.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면 그 4일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쉬다 보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노후에 돈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눈 뜨는 이유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아씨 오늘 또 뭐 하지? 이거야말로 정말 괴롭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말이 평일보다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반퇴를 해가지고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4일 휴식이 절대로 주말만큼 옛날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 중요한 거는 뭔가 슬로우 워킹이라 그러죠. 네. 이걸 만드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내가 일상생활 자체를 친환경적이고 슬로우 액티비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땐 바쁘니까 야 빨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빨리 배달시켜. 아니 간단하게 빨리 외식 먹. 이렇게 되던 거를 이 결과물을 빨리 도출해야 될 정도로 지금 바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두 분이 손잡고 장을 보러 가서 장을 보고 와서 조금 남편도 좀 요리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요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 과정을 즐기는 그러니까 액티비티 자체를 슬로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새벽 배송에 밀키트에 배달 외식하던 라이프를 걸어서 또는 자전거 타고 장 보고 요리하고 이런 슬로우 라이프로 전환을 하시면 네. 비용도 줄고 여가 생활도 좀 알차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안 하고 그냥 옛날 바빴던 때처럼 빨리 배달시켜 빨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많이 깨지고 네. 우리가 그 원조 좀 전에 삼식이가 좀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대로 한 끼도 집에서 안 먹는 분이 있습니다. 노후에. 영식이. 그건 어떻게 나가서 영식이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죠. 이 원조 영식이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송혜 선생님께서 이 원조 영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하루 한 끼는 모르겠지만 두 끼는 스스로 좀 해결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도서관을 가든 그다음에 장보기를 두 분이 같이 가든 요리를 좀 하든 이렇게 슬로우 라이프를 하면서 비용도 좀 줄이고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은퇴하시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보시겠지만 세컨 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5일 근무 2일 휴식을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의 시스템으로 바꿔라. 네. 이게 답이죠. 그리고 저는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캠핑을 가잖아요. 그러면 도착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을 가서 그렇죠. 씻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고 또 요리를 해서 한동안 맛있게 먹고 그걸 또 치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6시간 금방 그렇죠. 가요. 근데 그거 먹는 걸 보고 캠핑 안 좋아하는 분은 아니 저걸 왜 저 고생을 해? 그냥 시켜다 먹지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네,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진짜 배달시키지 말고 마트나 아니면 그냥 슈퍼마켓 뭐 좋은 데 한번 같이 매번 다른 곳을 뚫어가면서 가지고 와서 장 본 걸로 같이 요리해서 그렇죠. 먹고 같이 치우고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에는 집에서도 그 풀 같은 거 키우잖아요. 풀 키우고 토마토 키워서 드시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꼭 텃밭이 아니더라도 네. 집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음. 3일 사회 활동을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왕이면 그 사회 활동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어쨌든 타인의 필요를 해결해서 소득이 생기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에는 말이죠. 각자 용돈을 설정하고 그 용돈 범위 내에서는 터치하지 말고 자유롭게 개인 생활을 가게 하시고 이왕이면 밥 먹는 것도 좀 알아서 해라. 한 끼 정도야 뭐 그러면 뭐 주부가 뭐 해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안 하면 진짜 우리 주부님들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남편이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라고 그럼요. 얘기하면서 이게 노후를 우리가 이런 과정 자체를 그동안에 생략을 했다면 그 과정을 즐기는 라이프가 돼야 된다. 요거는 우리 남편분한테 꼭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생활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인 거고 거기에다가 각자 하루 2끼는 알아서 해결하는 게 그렇죠. 원칙이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이고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제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서 고민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은 모아야 한다라고 하셔서 지금까지도 적금, 연금 저축 위주로 보수적으로 재테크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반대예요. 주식은 기본이고 요즘은 코인에 AI 자동 매매까지 하더라고요. 수익이 좋을 때도 있지만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너무 불안해요. 얼마 전에는 결혼 생각하니까 서로 재정 상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통장 정보 좀 공유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바로 그건 좀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성향 차이라고 넘기기엔 앞으로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돈 문제로 다투는 커플이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처럼 경제관이 너무 다른 커플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까요? 예, 진짜 이게 뭐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 지금 같이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활해 보시다 보면 나랑 뭐가 안 맞는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혼의 부동의 1위는 사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네. 근데 이 성격 차이를 파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 돈 문제라고 해요. 경제관이 안 맞는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이게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문제는 투자 성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투자 성향이 다르니까 나는 열심히 저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기고 우리 남편은 뭔가 좀 투자에 특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투자 성향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을 해서 지금 아까 통장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지금은 아직은 결혼 정도는 아니니까 뭐 아예 알려고 하지 마 이런데 나중에 결혼 단계까지 가서도 그러면 뭐 버는 소득이나 또는 투자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을 숨길 거냐라고 해서도 그냥 각자 생활하면 되지. 만약에 이렇다면 결혼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분들의 성향은 아무리 내가 투자를 위험하게 해도요 오픈하면 안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어떻게 했는데 요만큼 좀 손실 났네. 요번에 어떻게 수익이 났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인의 수입이나 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배우자와 약속한 용돈 뭐 30만 원이다 50만 원 요거는 건드리지 마. 그거는 터치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만약에 이걸 반대한다? 요거는 저는 결혼 반댈세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진짜 손실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일시적인 거네요. 그러면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돈이 많은 거예요. 진짜 돈이 네, 진짜 돈이 많아서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걸 다 나눠주고 싶지 않다. 각자 가지고 살면서 내가 조금 부담하면 되지. 하지만 넌 알려고 하지 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자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후자더라도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부터 그걸 그렇게 가리기 시작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혼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가 떠난다야. 떠난다. 부모로부터 떠난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되면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합친다. 여기서 말하는 합친다는 우리 그 사자성어에 보면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회학적 정의를 말하면 생계가 합친다는 걸 얘기하는. 생계가 뭡니까? 돈이 합쳐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룬다인데 이룬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얼마나 합쳐지면은 표현을 한 몸이 될 정도로 합쳐져야 된다. 그럼 결국은 생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안 합친다? 그러면 이거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결혼의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최근에 결혼할 때 보는 5대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여러분이 아실 텐데 직업, 연봉, 학벌, 외모, 부모님. 요게 5가지 스펙이래요. 네. 뭐 직업, 연봉, 학벌 정도야 뭐 왜 보는지 뭐 다 보죠. 네. 외모도 좀 보죠. 네. 마지막 부모님이 뭐냐? 부모님이 노후 준비돼 있냐? 요걸 좀 본다는 건데 5가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바로 경제관이죠. 경제관. 이게 만약에 나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면은 모르겠는데 안 바뀔 것 같다 저 사람. 그러면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뭐 근데- 약간 좀 매정한 조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근데 사연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부모님한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머니 트레이너님께 이걸 물어보고 진짜 엄마 아빠처럼 이건 안 된다. 네, 이건 진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데 저도 결혼을 해봤고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싸우지는 않아요. 저희 네. 굉장히 잘 맞는데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한 몸을 이뤄도 그렇게 불만 없이 서로 잘 지내도 돈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럼요. 네,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그럼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 이 경제적인 거를 합쳐서 같이 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집은 뭐 와이프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한 명이서 약간 키를 쥐고 가는 그런 경우가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나은가요? 근데 그런 권한을 주려면 어떤 면을 많이 봐야 되나요? 사실 뭐 투자에 대한 촉이 좋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투자는 항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잘 아끼고 모으고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현명한 돈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한 분이 맞는 게 좋기는 한데 네. 문제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만진다는 이유로 남편한테는 용돈 30만 원 주고 그럼 나는 50만 원 당신은 쓰고. 용돈 안 써? 그러면 아예 나는 안 써도 돼. 이러면서 그냥 이 공금이 다 그냥 내 것처럼 떡을 만지다 보면 손에 좀 떡 고물이 좀 묻지 네.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고 중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뭐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서약으로 이걸 계약서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거 오늘 그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결혼이라는 게 원래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서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서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식 때 그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서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부부 서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돈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상대 배우자가 모르는 비자금을 만들지 않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각자 용돈 서로 용인하는 수준의 각자 용돈 외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건 결혼 생활 유지가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계약서를 쓰면 뭐 누군가가 듣기에는 되게 매정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체벌, 형벌 정도가 뭐 있는 게 체벌이라고 좋을까요? 얘기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좀 경고를 하는 거죠. 그걸로 뭐 징벌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이 굉장히 이 두 사람한테 그리고 많은 서약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무거운 어떻게 보면 약속이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나 왜 항상 그 주례사 하시면 그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기쁠 때는 다 넘어가요. 네. 근데 이게 항상 힘들고 슬플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맞았을 때.
이럴 때 배우자가 돈이 없는 것도 고민이지만 배우자가 날 속였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 이거는 정말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맞아요. 오늘 진짜 잘 보내주셨는데 이 남편이나 뭐 와이프가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도 약간 그런 그렇죠. 편이어가지고. 근데 한번 까봐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숨기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앞에 두고 아니면은 남편 앞에 두고 거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다. 그러니 난 여기서 조금의 손실이 있지만 난 여기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라도 하면 저는 맞아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지성 투자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걸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건 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더라도 그런 식의 방식의 투자는 언젠간 또 한번 크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